안녕하세요. 회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입니다. 시사와 정법을 바탕으로 인문학 방송을 새해도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약속드린 대로 쭉 61번째 개가 되겠는데요. 61번째 개 보니까 여기는 풍이네요. 그렇죠? 오손풍이라고 되어 있고, 요거는 이택택, 물택자, 풍택이네요. 풍택. 이 풍택을 행상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연못에 바람이 사 부니까 파동을 일으키는 그런 행상이잖아요. 그렇죠? 아래는 연못이고 위는 바람이니까 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이 연못에 물결도 살랑살랑살랑 이 파동을 일으키는 그런 형태네요. 그렇죠? 서로 교감을 하고 있다. 교감을 일으키고 있다. 교감을 일으키니까 뭐가 생기겠습니까? 믿음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믿음이 있느냐라고 보니까 이런 믿음이 있다라고 하네요. 어떤 믿음일까요? 주역에서는 믿는다라는 믿는다 할 때 밑불 부자로 믿을 부자로 뭐냐면 이런 글자 씁니다. 요 손톱조 밑에 아들 자자. 우리가 닭이 병아리를 품는 거 보면 요 날개 밑에 싹 그 계란을 알을 품고 있는 행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새는 21일 만에 새끼가 나오는, 새가 나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을 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역에서는 이는 믿을 부자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냐면 그러니까 요 풍택을 설명할 때 풍택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라 중도, 중용. 그러니까 풍택중부계다라고 61번째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0번째 개는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택절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괴의 순서를 따져봤을 때 앞장에서 절도 있는 사람을 우리가 절도 있게 행동을 한다 그러면 뭔가 모르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61번째 개는 이와 같이 풍택 중부계를 받았다. 한편으로는 이 개를 보니까 이런 행상이잖아요. 그죠? 바깥에는 양이 있고 안에 두 엄이 있고 또 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어미인데, 바람은 기본적으로 공손함이잖아요. 그렇죠? 공손함이 다 있고, 요 오물은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쁨이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내께고 외께니까 내적으로는 기쁜 마음으로 갖고 바깥쪽으로는 또 공손하게 되니까 사람을 누구나 잘 믿잖아요. 그렇죠? 그런 형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61번째, 바로 여기 풍택 중부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갖고 이 문항은 뭐라고 해석을 해놨냐 보니까 괴사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해놨네요. 괴사는 보니까 이같이 중부라는 것은 어디까지 미쳐야 되냐면 돈어라고 했네요. 돈 돼지돈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마음을 낼 경우에는 돼지와 또 물고기까지 이런 하네요. 해야 길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길하다. 참 신기합니다. 믿는 마음을 한 번 믿음을 냈을 때는 그 묵뚝한 돼지까지, 물속에 있는 고기까지도 믿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를 해라. 그래야 길하다고 하네요. 함부로
때로 믿지를 말라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이섭대첩이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큰 강을 건너니 큰 이섭대 그런 마음으로 큰 강을 건너니 이롭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니까 이롭다. 이정이라고 하네요. 이정이다.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가야 이룰지. 함부로 믿음을 거두어 두지 마라. 함부로 내가 상대방을 의심을 하지 말고 끝까지 믿어라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 다음 이제 이렇게 표가 나왔을 때 나중에 끝부분에 점을 쳤을 때 어떤 점이 나오는가는 또 설명을 끝부분에 얘기했는데, 요거는 오선풍연이잖아요. 그렇죠? 오를 뽑고 그다음 요건 이택택 이를 뽑았네요.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주역이 점례가 나올지 한 번은 다시 또 설명해 드릴까요? 화투 그런 게 없다면 동전을 떠줘야 되죠. 앞면, 뒷면, 앞면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점내? 하루 점을 쳐봐도 재밌겠죠, 그렇죠? 이렇게 점을 쳐보시고 이제 효사 부분을 또 살펴봐 드리고 또 이걸 어떻게 응용할 것인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1번째 풍택 중국계 효사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초구, 양이 왔네요. 그래서 초구, 우길, 유타, 부연이라 하네요. 헤아린다. 헤아리면 기라고 그 마음을 타인에 두면 불연, 부드럽지가 못하다라고 하네요. 이 초구의 이 표 형상을 보면 처음에도 잠시 말했다시피 바깥에는 강이고 안에는 엄이잖아요. 부드럽네요. 그렇죠? 그래서 초구 입장엔 초구짝은 여기 육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가 갈 길을 잘 헤아리면 이 뭔가 모르 좋은 일이 있지만 그러나 흑심을 다른 데 품으면 여기 6.3의 흑심을 품으면 불편하다라고 얘기해요. 쉽게 말해서 한 마음을 초진일관되게 유지하라 그런 뜻으로 폼이 되어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구위는 보니까 요 자리네요. 그렇죠? 여기가 그래서 양이 왔기 때문에 비록 자리는 엄자리지만 중을 얻었기 때문에 자리는 부정확하지만 태도는 좋다. 그러니까 해석해 보니까 울명, 학이 울고 있네요. 어디에? 나무 아래에서. 즉 엄미세가 보니까 그의 자식이 화답을 하네요. 이건 어떤 행상일까요? 이렇게 나무 아래, 그늘 아래 학이 엄미세가 우니 이게 끼룩끼룩끼룩 운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찾아온다. 이리 왜 행생을 하냐라고 봤었을 때 그만큼 믿음이 강하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뜻도 해석하네요. 나는 좋은 작자, 좋은 술짝이 있다. 오여이 나는 너와 더불어 미지 쓰러진다. 같이 술 마시고 쓰러진다. 엉켜진다. 그만큼 믿음이 가니까 먼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네요. 가장 수술한 성실한 믿음이겠죠. 엄미세가 운이 자식이 따라오는 행상이니까 여기에 뭐 불순한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실한 진실하게 통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635문이가 적을 얻었네요. 63이잖아요. 발 앞에 이제 보니까 음이 있네요. 그렇죠? 적으로 생각하고 있네요. 내가 나아가려고 보니까 짝이 여기인데 나아가니까 또 다른 여자가 맡고 있는 듯하는데 그래서 혹기, 북을 치고 또는 혹파 이제 북 치는 거를 던져버리네요. 그렇죠? 울기도 하고 혹
노래 부르기도 한다. 내가 알고 보니까 저기 아니더라라고 그런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 괜히 의심을 하지 말라라고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뭐 상대방이 있으면 꼭 내가 상대 똑같은 뭐 여자라 하더라도 엄밀하더라도 내 짝은 욕인데 쉽게 가로막지는 않는데 가로막다고 괜히 의심하는 형태인 거죠. 왜냐하면 요 짝은 여기 있으니까 굳이 이 가는 거를 막지는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의심을 하지 말라.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육사, 월기망. 육사는 월기망. 월기망은 꽉 찬 달이 아니잖아요. 이제 14일째 되는 달인데, 그러니까 이 뭐 자기가 허세를 부리지 않냐고 여기가 임금의 자리죠. 임금의 자리니까 임금한테 정심을 다해서 거만하지 만약 꽉 찬 달이라 하면 거만하게 굴겠죠, 그렇죠? 거만하게 굴지 않냐고 왕한테 잘 대한다. 그러니까 마필망이라 마가 배우자를 잊어버리네요. 왜냐하면 왕을 섬기는데 요 짝은 요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왕을 섬기는데 입장에 있어서 함부로 사스러운 인연을 끊고 왕에 그렇게 충심을 다하는 그런 행상입니다. 그러니까 무고 허물이 없다라고 하네요. 즉 믿음을 끝까지 잘 유지를 해라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구호는 보니까 믿음이 있네요. 연여같이 해라. 그러니까 여기 왕전인데 왕은 믿음을 특정한 사람한테만 주지 말고 모든 사람한테 아까 처음에 괴사 부분을 설명했다시피 돼지와 물고기, 육지에서는 돼지, 물속에는 물고기까지 믿음을 두루두루 베풀어라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통치자는 어느 한 사람한테도 믿음을 저버리시면 안 된다. 모든 사람이 베풀어. 그래야 허물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한음 등우천이라 하는 것은 날한자네. 날르는 소리가 하늘로 올라간다. 한음이란 말은 잘 날지도 못하는 뭐 닭이라든지 뭐 꿩이라든지 그런 괜히 멀리 날지 못하잖아요. 자, 괜히 날려고 소리만 치는 거예요. 괜히 날려고 부스덕대는데 결국은 정체는 끝까지 그렇게 고집부려서 계속 해봐야 날지도 못하고 떨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믿으려고 한다면 상대방이 믿으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믿지 못하는 행동을 하지만 공연히 믿지 못하는 상대방을 하고 헛소리 같은 경우는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풍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자리가 음자리인데 양이 왔기 때문에 그만큼 자리가 부정하다,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날려고 하나 날지도 못하니까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회사 부분을 잘 살펴봤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람이 믿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걸 현대적으로 보면 사람을 잘 믿으면 뭐가 오잖아요. 의논을 해오겠죠, 그렇죠? 내가 상대방을 믿으면 내가 상대방한테 의논을 해올 것이고 상대가 나를 믿으면 상대를 나한테 의논을 해오거든요. 그렇게 이제 반대로 해석해 보면 내가 상대방한테 믿음을 주려면 서로 의논을 해라라고 그런 얘기를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대적으로 저는 이 개를 나왔을 때 어떻게 상대방을 잘 나를 믿게끔 할 건가? 그것은 바로 상대방에 대한 의논을 해보라. 그러면 상대는 나를 믿는다. 상대 입장에도 나한테 뭔가 모르게 자꾸 의논을 한다는 것은 나를 믿으니까 그 상대방이 나한테 의논을 해오겠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설명해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효사 부분에도 잠시 설명을 해 드렸다시피 함부로 상대방한테 의심을 하지 말라. 의심을 하지 말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경우의 입장에서 사사로운 감정을 내세우지 말고 끝까지 상대를 믿고 큰 일을 해라. 가장 좋은 이 믿음과 그것은 아까 말한 어미새가 새끼를 부르니 새끼가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무슨 의심이 있겠습니까? 이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만들어 놓으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와 같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특히 필요하고, 또 직장 내에서도 또 필요하고, 또 친구 간에도 필요합니다. 항상 명심하십시오. 어미새가 끼룩끼룩 우니 새끼가 엄마가 저기에 따라가듯이 그게 한 푼도 없으면 여의지만 없이 세상에 조직이 있으나 부모와 자식 간의 친구 간에서 내가 한 번 믿음을 준 것에는 상대가 어떤 내가 관점에서 상대가 행동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상대에서는 뭔가 모르게 다 이유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가 의심했다. 저걸 득적이라 했잖아요. 저걸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북을 두드리고 해보니까 아니더라. 나만 슬프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상대방한테 의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이렇게 점이 나왔을 때 어떠한 형태가 되느냐 보면, 만약에 혼담을 한다면 혼담은 아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혼을 하십시오. 상대는 청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계약을 하러 간다라고 했을 때 계약을 하는데 의외로 내가 생각하는 일단 이만큼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약을 하면 이만큼 더 크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행을 간다, 배 타고 갈까 비행기 타고 갈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오늘 운치는 배를 타고 가는 그런 형태다라고 생각하고 싶고요. 또 이런 걸 잘 말 안 하는데 물건을 잊어버렸다,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전개를 뽑았다면 다른 거하고 엉켜져 있다. 엉켜져 서로 이것저것 그 속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풍택 중국계는 제가 참 좋아하는 계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속으로 기쁜 마음으로 상대한테 공손히 대하니 상대는 나를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마음을 나는 항상 그렇게 강조합니다. 나는 항상 그렇게 진실되고 있는데 상대는 과연 가끔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저는 이 세상에 나를 아는 사람은, 내 이름 석자를 아는 사람은 참 많은데 진정으로 나를 아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라고 좀 한탄스러운 말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또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내 주위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갑자기 마치려고 하니까 갑자기 효사 부분 한 토막이 생각나서 다시 언급해 주는데, 큰 일을 이룰 경우에 큰 일을 이룰 대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사로운 인연에 연연하지 말라라는 그런 아까 효사 부분이 생각납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 데 입장에 있어서는 뭔가 모르게 중요한 일을 할 경우에는 뭔가 모르게
그 믿음의 바탕을 둬서 일을 해야지 사사로운 사심을 갖고 일을 하지 말라라고 개인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원래 주역은 총 64개가 있는데 오늘 61개나 했으니까 이제 3개 효가 되겠네요. 다음 효는 계속 도전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61번째 도전계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이렇게 됐으니까 요 효가 올라가고 서고 이렇게 해도 똑같이 도전계가 요 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전계는 나올 수는 없고 똑같이 또 도전계가 나올 수 없는 이제 반대의 행이 되겠죠. 그렇죠? 요렇게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될까라고 설명을 해봅니다. 요거는 뭘까요? 뇌잖아요. 그렇죠? 뇌고 요거는 칠간산, 뇌간 무엇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요거는 또 다음 주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